브로스 오브 디케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으며 평소처럼 유럽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대서양 북해에 있으며 페로 제도라는 섬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 작은 섬,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다큐멘터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페로 제도의 수도인 토르스하운의 역사지구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유산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곳 어딘가에 페로 제도의 어부였던 미카엘 톰슨의 버려진 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다큐멘터리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집들을 보세요. 검정색과 다양한 색상, 그리고 흰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지붕에 풀도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페로 제도와 아이슬란드에서만 볼 수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런 집들이 있는 곳은 세계에서 이곳들 뿐이고 집들이 정말 작아요. 여기가 이 거리의 1번지예요. 이건 정말 작아 보여요. 안에서 살기엔 정말 아늑할 것 같아요. 네네, 작은 공간은 난방하기도 더 쉽죠. 네. 그래서 네,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바로 중앙에는 외로운 어부 미켈 톰슨의 집이 완전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토르스하운의 역사적인 중심지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집이거든요. 집에 칠해진 색깔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가 처음 토르스하운에 왔을 때 이 집을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여기 누가 사는지 꼭 알아내고 이 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집 근처를 잠깐 둘러볼까요? 저기 보시면 창문이 그냥 열려 있고 깨져 있어요. 저기로 들어갈 수 있고 저기로 집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집은 정말로 마을 한가운데 작은 광장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작은 곳이고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됐어요. 이 근처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니 다들 이 집을 사고 싶어해요. 그들은 이 역사적인 마을에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물론이죠. 당연히 이곳의 집들은 50만에서 100만 유로에 팔려요. 저도 어제 집값을 확인해봤는데 왜 모두가 이곳을 소유하고 싶어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형, 안으로 들어가서 이 멋진 곳을 한번 구경해보자. 바람이 거센 페로 제도의 해안가, 역사적인 토르스하운 지구에 깔끔하고 단정한 집들 사이에 작은 터키색 집이 서 있습니다. 무리에서 눈에 띄는 독특한 새와 같습니다. 이곳은 한때 마이클 톰슨이라는 외로운 어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죠. 그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지만 매년 겨울이 되면 이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길고 외로운 삶을 살았고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노로가토 해안 근처 자신의 배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했던 일을 하며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집은 여전히 비어있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한 남자를 조용히 떠올리게 합니다. 그 집은 마이클의 자립심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는 잔디, 돌, 나무와 같은 현지 재료를 사용해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벽은 두껍고 튼튼해서 거친 페로 제도의 겨울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지붕은 풀로 이형을 엮어 덮었기 때문에 집을 단열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로 떠나는 이 특별한 모험에 저희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외로운 어부 마이클의 이야기를 함께 밝혀봅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페로 제도에 있는 마이클 톰슨의 집 안에 막 들어왔습니다. 이런 집을 촬영하게 되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곳은 나라가 아니라 덴마크의 영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데니, 이곳에 대한 첫인상은 어때요? 집이 정말 작아요. 문 높이만 봐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리고 레슬리, 내가 문보다 키가 더 커. 여기는 정말 작은 집이야. 그리고 저기가 정문이야. 그래, 저기가 앞이야. 여기는 페로 제도에 있는 어부의 집이었어. 어부들이 낚시를 하지 않는 시즌에 머물던 전형적인 집이야. 그리고 낚시를 할 때는 노르드라괴타라는 섬으로 갔어. 그 섬에서 살았지. 그는 낚시를 할 때 그곳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도 그 집에서 지냈어. 이곳을 봐.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 미하일이 마지막으로 낚시하러 나갔던 반년 전 그대로야. 집은 이미 상태가 아주 안 좋아. 하지만 나랑 데니는 반년 넘게 방치된 것 같다고 얘기했어. 그래, 그렇게 보여. 몇 년은 된 것 같아. 문 앞에 아직도 그의 신발이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쌓이고 있지. 그가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세금 고지서나 서류들이 도착했어. 여기 좀 더 멋진 신발들도 있어. 와, 정말 예쁘네. 저쪽에도 신발이 몇 켤레 더 있네. 그리고 저기가 그의 아주 작은 현관이었고 우리가 나중에 올라갈 계단이 있어. 이 집의 흥미로운 점은 보시다시피 모든 게 완전히 나무로 지어졌다는 거야. 페로 제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야. 사실 이게 정말 웃긴데 페로 제도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자라지 않아. 섬 전체에 나무가 없는데 그들의 집은 전부 나무로 지어졌어. 그래, 진짜 웃기지. 이곳에 주방 안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이 완전히 손대지 않은 잡지들을 보세요. 확실히 그는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을 모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여기 어린이 책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7.5 크로나였네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손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미카엘 톰슨 씨는 외로운 어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는 혼자 나가서 여기서 혼자 살았고 아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안에 어린이 책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멋진 식탁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고 맥주 한 병도 있습니다. 이것은 페로 맥주인데 저와 데니가 여기로 오는 배에서 이미 마셨습니다. 그의 찻잔까지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수제처럼 보이네요. 와, 정말 아름다운 찻잔이네요. 저기 뒤에 있는 식물들이랑 모든 것들도 완전히 말라버렸고 물도 없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잘 들어보면 데니, 들리니? 여기 있어. 물도 아직 나오는 것 같아. 오, 물이 갈색이네. 완전히 갈색이야. 이런. 그런데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아직도 작동해. 전기도 아직 들어오고 다만 꺼져 있을 뿐이야. 그런데 물도 나오고 전기도 들어오니까 누군가는 아직도 요금을 내고 있는 거지. 미스터 미하일이 떠났는데도, 지구를 떠났는데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 모든 것은 여전히 여기 있어. 오, 이게 뭐지? 이건 휴대용 저울이야. 그래. 아, 그게 바로 그 방법이야. 어부들은 그걸로 물고기의 무게를 잽니다. 알겠어요. 그걸 거기 빨리 넣을 수 있겠네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저는 이 작은 거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생각엔 안에 다른 거울 봤어? 아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그 사람이 면도도 하고 모든 걸 했던 유일한 거울일 거예요. 그 사람의 접시랑 모든 것도 아직 다 남아 있어요.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런 작은 캐비닛이 정말 좋아요. 파란색과 유리색의 색감이 마음에 들어요. 죄송하지만 페로 제도는 색상이 매우 중요해요. 네. 모든 것이 색칠되어 있어요. 모든 집마다 아름다운 색깔이나 검정색, 빨간색 또는 그런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걸 닫아볼게요. 집 외관과도 잘 어울려요. 정말이지. 네, 맞아요. 그가 생전에 쓰던 유리잔과 모든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컵들도요. 그는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려고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내 마시지 못했죠. 그는 냄비와 팬 같은 모든 것을 여기 위에 쌓아두었고 모든 것이 조리대 위에 남아 있어요. 와, 이거 좀 봐요. 이 냄비들 정말 마음에 들어요. D? 마지막으로 열어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오, 저것 좀 봐요. 20년도의 모든 게 아직 여기 있어요. 복숭아, 향신료, 모든 것들이요. 좋아요. 저는 이 아주 흥미로운 잠금 장치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뒤에서 잠기거든요. 아우. 쇠 손잡이에요. 오, 냉장고가 비어 있네요. 네, 저도 이미 냉장고를 열려고 했는데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열리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요. 알겠어요. 우리가 뭘 결정해야 하죠?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게 있나요? 그래. 오, 와, 이 모자 좀 봐. 낚시릴이야. 마음에 들어. 마이클 톰슨이 이걸 쓰고 있는 게 상상돼. 이게 굴뚝인데 집안에선 화로판을 본 적이 없어. 어디에도 중앙 난방은 없어. 아, 그래. 그것도 사실일 수 있었겠네. 그리고 여기 이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가면 이곳 안에는 침실이 없어. 미하일은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그리고 집을 나갔어. 내 생각에 미하일은 위층에도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여기가 미하일이 자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곳이야. 보시다시피 정말 슬프지만 침대는 여전히 그가 매일 여기서 자던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그는 그냥 이 세 개의 베개 위에서 잠을 잤고 아마 이 재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을 거야. 그리고 담요도 있었지만 담요를 감싸는 커버조차 없었어.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고 반년 전쯤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남겨두기로 결심했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서 노로 누라곳에 갔어.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 맞지? 그가 평생 일하던 섬에서 낚싯배를 타고 아마 또 한 번 조업을 나갔겠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이곳에 대해 정보를 물어봤던 호텔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 어느 날 사람들이 바다 위배에서 숨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고 해.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과 모든 걸 보니 나는 정말 슬퍼져. 그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라디오, 옆에 반쯤 탄 양초와 찜기롤, 그리고 물론 일하면서 껌을 씹던 어부의 모습까지. 그도 음악을 연주했어요. 데니, 이게 오르간 맞죠? 네. 이건 피아노예요. 전원을 꽂아야 해요. 와, 여기 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네요. 보시다시피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던 분이에요. 네. 책을 정말 많이 모으셨네요. 오, 여기 또 다른 컴퓨터가 있네요. 네, 저 아래에 있는 건 텔레비전 컴퓨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아직도 컴퓨터를 다루시다니 멋지네요. 네. 그리고 여전히 책상 위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펼쳐진 책 한 권이 보이죠. 221페이지에서 멈췄고 끝내 다 읽지 못했어요. 그의 지갑도 여전히 여기 있어요. 와! 이런 그의 카드며 모든 게 아직도 여기 다 있네요. 그의 메모들, 돈은 없고 하지만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가게에서 받은 작은 영수증 같은 것도 다 있네요.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이제 이 작은 집의 위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로 안내해드릴게요. 오, 이것 좀 보세요. 바닥에 심지어 불룩하게 올라와 있네요. 오, 그리고 여기에는 빨간색이 칠해진 나무도 있네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자, 이 예쁜 작은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 볼게요. 이 집은 나무와 모든 것들 덕분에 정말 아늑하게 느껴져요.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요. 정말 작아요. 네, 정말 작아요. 카메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덩치가 큰 편이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여기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데니와 2명 또는 1명이 촬영할지 고민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요. 그리고 여기에는 컴퓨터가 3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도 분명히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전자기기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와, 커튼이 아직도 여기 걸려 있고 그 뒤에는 식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창문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쳤는지 보세요. 저 뒤에는 유리 조각 몇 개가 붙어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집이 역사적 중심지 한가운데 있어 모두가 사고 싶어 한다는 점이에요. 옆집 식당에서 들었는데 제가 이 집을 샀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곧 주인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곳은 곧 아름다운 역사적인 집으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역사적인 중심지 한가운데에 있는 무너져가는 버려진 장소일 뿐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보세요. 병이는 여전히 작동하고 안에 물도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물이 물탱크로 스며들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에는 욕조도 이쪽에 있어요. 그의 수건과 모든 것들이 아직도 여기 위에 남아 있어요. 와, 저것 좀 봐. 여기가 미카엘 톰슨이 목욕을 하던 곳이야.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닥에 큰 둥지도 있어. 새 둥지처럼 보이는데 그건 100% 확신할 수는 없어. 우와. 여기 두 번째 거울이 있어. 데니, 그래. 이제 카메라 너한테 다시 줄게. 와, 여기에는 거울이 있었고 아래층에도 아주 작은 거울이 있었어. 야, 여기 위에도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어. 천장의 일부가 이미 무너져 내린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취미방처럼 보여. 침실로 사용된 적은 없는 것 같아. 저 위에 있는 항아리들은 낚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어. 저기 구석에 라디오가 있어. 보이지? 그런 것 같아. 정말 예쁘다. 그리고 여기 도자기 항아리들도 있어. 그리고 이 집은 아마 그가 직접 만든 것 같아. 누군가가 직접 만든 예술 작품처럼 보여. 안에 들어가게 해주면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 수 있어. 이건 사실 집 모양으로 만든 찻주전자야. 저걸 봐. 정말 놀랍다.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쪽에도 책이 정말 많아. 이거야. 오, 여기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네. 럭스. 뚜껑이 더 이상 제대로 붙지 않네. 아름다운 작은 상자야. 오케이. 집의 마지막 부분까지 더 가보자. 여기 위에도 다락방이 있어. 책장. 이곳에는 수천 권의 책들이 보관되어 있어. 책들에는 가격표도 붙어 있어. 25, 15, 20. 아마 그는 책을 벼룩시장에 가져가 몇 권 팔았을 거야. 방귀 뀌기. 거기에 미켈이라고 적혀 있어. 와. 그리고 여기 집 옆쪽에 있는 마지막 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물레 좀 봐. 여긴 취미방처럼 보이네. 그가 한가할 때 와서 책을 읽던 곳인가 봐. 이렇게 어린이 책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가 수집가였던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랬을 거예요. 손주들을 위한 것 같지 않네요.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는 저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았네요. 와, 여기 있는 미키마우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만화들 아시죠? 네, 당연하죠. 누가 몰라요. 잘 모르겠네요. 포르투갈에서는 안 그랬을 수도 있죠.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저희도 있어요. 디즈니예요. 여기에도 작업 도구들이 많이 남아있고 저 아래 바닥에는 무정이도 더 많이 있어요. 저는 이 가죽으로 완전히 감싸진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는 아마도 배를 타고 나갈 때 이걸 챙겨갔을 거예요. 드릴 같은 것들도 전부 아직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리고요, 그는 컴퓨터 작업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미카엘 톰슨의 취미방이었어요. 와, 그는 정말 기계를 정말 잘 다루는 분이었네요. 컴퓨터 케이블, 하드 드라이브 케이블, 로스가 아직 여기 있으니 아마 컴퓨터를 고치고 수리했을 거예요. 편리했죠.
미켈 톰슨은 지구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살았고 96세의 나이로 바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네요. 이쪽에 마지막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침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집의 창고로도 사용했습니다. 가격표가 붙은 책들이 더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 책장은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여기서 처음 본 것은 이 작은 팸플릿인데 HTTP 튜토리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웹과 여러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마이클이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 접속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get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웹사이트 제작과 데이터 전달 시 자주 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더 많이 봤어요. TFL 페로 제도에 관한 건데 페로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섬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걸 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덴마크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 사람들은 모두 덴마크어를 사용해요. 여기는 멸종 위기에 처한 덴마크 소수민족 지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항해에 관한 책들도 더 많아요. 만화 스타일의 항해 책도 있고요. 저것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와, 더 많은 항해 책들이 있고 아래에 모두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를 더 봤어요. 또다시 페라리안이에요. 그가 타고 다녔던 요트나 어선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그의 삶이었죠. 마이클은 이 요트 중 하나에서 살고 일했어요. 이 섬 어딘가에서요. 그 시절 페로 제도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볼 수 있어요. 알록달록한 집들, 그리고 저와 데니가 이야기했던 것들도 여기서 볼 수 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풍경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 저게 중세교회예요. 이걸 보고 싶으시면 데니의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데니가 이 13세기 대성당에 대한 브이로그를 만들었는데 이곳은 페로 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네. 정말 좋았어요. 어제 갔어요. 네네, 정말 놀라워요. 네? 그리고 파로 제도의 수도인 토른스하븐에 관한 책도 있고 토른스하븐의 역사와 이곳에서 예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사진과 옛 그림들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여러 번 했어요. 페로 제도에 온 지 일주일 되었는데 이곳은 살기 흥미롭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여기는 지구상의 마법 같은 곳이에요. 자연도 정말 놀랍고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에요. 저는 데니에게 여기서 살 수 있겠다고 했고 그도 동의했어요.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정말 작았고 페로 제도에 있는 곳이라서 색달랐어요. 그리고 정말 색달랐어요. 저는 이런 걸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게 좋아요. 페로 제도의 대부분 집들은 이 집처럼 정말 작아요. 그리고 그게 전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네네, 이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네, 알겠어요. 이제 이 집 밖으로 다시 나가볼까요? 아, 다락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으세요? 네. 이 예쁜 파란 사다리는 여기 남아있는 집들의 색깔과도 잘 어울려요. 카메라를 주시면 위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에도 라디오와 레코드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보시다시피 이 취미용품들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